안녕하세요. 김태현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자율주행에 대해 좀 알아보겠는데요. 이 자율주행은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있어야만 실제 자율주행 기술이 접목된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로를 달릴 수 있습니다. 그 기술적 진보의 가장 대표적인 건 자동차를 움직이는 뇌라고 할 수 있는 이 자율주행 칩이죠. 이 자율주행은 인공지능 AI 기술의 발달과 함께 그러니까 실현 가능해지게 된 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있어서 주변 환경에서 자동차가 이동할 때마다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자동차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다고 인식을 하면서 달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 운전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주변 상황들을 스스로 판단을 해서 거기에 대응을 합니다. 이 자율주행 자동차는 그런 인간이 하던 모든 안전 행위들을 다 독자적으로 해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AI가 여기에 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온 디바이스 AI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온 디바이스라는 건 어떤 그 디바이스, 즉 장비나 어떤 뭐 기계 같은 것에 이 AI가 위에 올려져 있어가지고 그 기계를 통제를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이 AI라는 게 그 기계에 올라갈 만큼 가벼워야 됩니다. 그래서 온 디바이스 기술을 발전시킨다는 건 우리가 사물 인터넷 안에,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이라고 해서 5만 군데다가 다 모든 인터넷을 집어넣어서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했던 것처럼 이 온 디바이스라는 건 이 자동차로 치면 자동차 안에 인공지능 AI를 접목시키면 이게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 AI 기술의 발전을 전제하고 자율주행을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율주행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이 인공지능 AI 칩을 여러 회사들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삼성그룹은 전사적으로 나서서 이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사람들은 현대차나 기아나 뭐 테슬라 같은 자동차 회사들만 여기 투자하는 줄 알지만 실제로는 반도체 회사들이 엄청 많이 투자를 하고 있죠. 이거는 연초에 CES 때 이 엔비디아 젠슨 왕 CEO가 나와서 이런 이 AI 기술이 로봇이나 이런 디바이스에 상주해서 그 디바이스를 작동시키는 피지컬 AI라는 개념을 내놓으면서 더 구체화됐습니다. 그래서 그 피지컬 AI가 자동차에 구현된 것이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장 자체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전자도 나름대로 이 전장사업팀을 만들어서 이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이 수원에서 강릉까지 자율주행 시험을 성공시키고 부분적이나마 4단계 자율주행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자율주행 자동차는 여러 가지 반도체들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특히 카메라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받아들이는 외부 아날로그 환경을 이 디지털 데이터화해서 자동차가 스스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외부 환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정보 처리화해 주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중간 통로가 바로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카메라도 굉장히 중요하죠.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주변 환경을 찍어내야만 찍혀진 아날로그 환경을 디지털 정보로 전환을 해서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기술로는 레벨 3에 진입해 있는 상태고 이제 레벨 4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율주행 택시라고 했을 때 항상 사람이 동승하고 있는 이유는 아직까지 우리 인간이 만든 자율주행 기술은 이 3단계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죠. 테슬라의 경우는 3단계에서 가장 고도화돼서 4단계 직전까지 가 있는, 그러니까 4단계로 들어갈 경우에는 사람이 이제 점점 필요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무인택시라고 그러지만 이 무인택시가 운영될 수 있는 게 4단계 자율주행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자율주행 우리는 4단계에 이제 아직 초기에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완전한 레벨 5까지는 아직 시간적으로 기술적으로 아직 남아있는 허들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로보택시라고 해서 이번에 테슬라가 성공해서 테슬라 주가를 한 10% 정도 끌어올린 이 로보택시라는 게 이미 그 해외에서는 예전 뭐 웨이본 같은 게 2018년, 아폴로그라는 중국 업체는 2019년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웨이보 같은 경우는 미국의 6개 도시에서 약 1,500대 로보택시를 운행하고 있고, 이게 지금 계속 발전시켜서 레벨 4의 자율주행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아폴로고도 지금 중국 내 15개 도시에서 약 1,000대 로보택시를 운영하면서 이것도 역시 레벨 4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죠. 이제 이런 로보택시가 활성화되고 자율주행차로 활성화되면 자율주행차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켜서 사람들이 실제로 자율주행차를 표방하는 그 자동차를 구매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구매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이제 이 자율주행 택시들이 일반화되고 그러면 자동차에 대한 소유 개념이 바뀝니다. 기존에 누구나 자동차를 이용하고 싶으면 택시를 뭐 이용할 수도 있었지만 자기 차를 사야 됐습니다. 아니면 렌트를 하든지. 근데 이제는 내가 필요를 할 때 필요한 순간만 내가 차를 불러서 이용하는, 즉 필요에 의해서 사용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바뀌는 것이죠. 왜냐면 우리가 집을 제외하고 인간이 가장 많은 내구재 중에 가장 비싼 돈을 지불하는 게 자동차입니다. 근데 자동차를 사놓고 나서 그 자동차의 수명이 한 10년이라고 치면 실제로 사용한 기간은 한 1년 정도도 안 되죠. 나머지는 주차장에 계속 세워놓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소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주차 비용이나 세금이나 각종 이런 문제들을 그냥 이런 로보택시 같은 또 이 자율주행 공유 자동차를 개념을 들어와서 이 자율주행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말 그대로 필요할 때만 필요한 비용만 지불하고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동차 회사들은 이 소유액에 대한 개념이 바뀌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런 그 자율주행 자동차 회사들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앞으로의 소유 구조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미리 대응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미 미국의 여러 이 자율주행 자동차 회사들은 현대차의 전기차를 이용해서 자율주행 택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일론 머스크가 이제 자신들의 그 테슬라 AI 로보택시가 성공을 했다고 지금 10대를 갖고 시작을 했는데요. 빠르게 미국 전국으로 이걸 확대를 해서 이 차량 수를 늘려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사용료가 이제 일괄적으로 먼 거리를 가든 짧은 거리를 가든 4불 20전을 이제 이 부과를 하는데요. 이 테슬라가 로보택시가 성공할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 소유 구조가 바뀌기 시작한다는 그 신호탄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에 대한 지금 구매가 떨어진다고 해도 이거는 말 그대로 로보택시를 늘려서 테슬라 생산량을 커버하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인식 같은 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무슨 정부 효율분이 들어가서 공무원을 몇만 명을 자르고 하는 이런 밉상짓을 해도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 자동차 로보택시, 그러니까 테슬라 공장이 이제 만들어진 이상 이 오토파크에서 계속 자동차를 만들어낼 것이고, 그 만들어낸 자동차를 사람들한테 판매하는 게 아니라 테슬라가 직접 소유하면서 이거를 로보택시 영업에 사용을 하면 그 로보택시라는 게 계속 하루 24시간 돌아다니면서 계속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죠. 물론 중간에 전기차니까 이걸 충전하는 시간은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말 그대로 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만 잠깐 쓰고 주차장에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돈을 버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겁니다. 장사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히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전기차를 이용해서 택시 영업을 하는, 그래서 매 시간 매 분 돈을 벌고 있는 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 테슬라가 바로 10%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거는 이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이 자동차 소유 구조까지도 바뀔 수 있는 중요한 신호탄을 쐈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MCNX 같은 경우는 이 테슬라의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여기 테슬라뿐만 아니라 현대차에도 카메라 모듈을 납품합니다.
현대차도 기존의 레이더를 이용해서 레이더와 지도를 이용한 정밀 지도를 이용한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을 개발하려고 했지만 실제로 3단계를 개발을 해서 현대차에 포팅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카메라 중심으로 아예 연구 방법을 바꿔버렸죠. 그래서 테슬라식의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에 나서고 있고 3단계 자율주행 자동차를 조만간에 시장에 내놓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 MCNX의 카메라 모듈이 들어가죠. 여기에는 삼성 전기도 테슬라의 카메라 모듈을 납품합니다. 이제 이 테슬라의 자동차, 전기 자동차의 생산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카메라 모듈도 더 많이 납품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라이다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라이다 현대차가 이제 기술을 바꾸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에이테크 솔루션은 주가가 많이 흘러내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주력은 금융 사업 쪽입니다. 경기가 침체하면서 이 금융에 대한 발주가 많이 줄어들어서 그것 때문에도 실적이 좀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그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건 그 자율주행에 필요한 영상 IP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기술은 대단히 좋지만 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상용화가 점점 늦어지면서 현대차도 자율주행 기술이라고 해서 3단계를 제대로 정목 못 쉬면서 칩셋 미디어도 주가가 많이 흘러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오토에버는 명실공히 현대차 그룹 내에서 이 자율주행 기술을 총괄하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IT 쪽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현대차가 이 3단계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그 기술 개발 방식을 완전히 갈아엎으면서 현대오토에버는 주가가 다시 또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이러한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치는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시장 자체가 자동차의 소유 구조까지도 바뀔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더 이상 R&D만 하는 기술이 아니라 돈을 버는 기술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